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 4준결승을 둘러싼 거대한 논란과 순위 변동의 숨은 흐름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대가 끝났음에도 뜨거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모두 종료되자마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혼란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엘리아가 흐트러진 목 상태에도 불구하고 1411점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얻었고, 윤서양의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눈물을 훔칠 정도로 깊은 감정이 전달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장윤정 마스터는 윤서양에게 부족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중력을 끌어당기는 힘을 극찬했고, 결국 개인전 최초의 100점까지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468점이라는 높은 점수는 많은 이들에게 윤서양이 이번 라운드에 1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무대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다음 참가자인 저구가 등장하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발라드 창법을 향한 피로감과 더 이상의 성장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연이라는 특수한 자리에서 원곡의 해석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까지 겹치며 기대 이하의 점수가 발표되었고, 이는 결국 상위권 진입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반면 길려원은 대국민 투표와 마스터 평가에서 모두 탄탄한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1위 후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흔히 꺽신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지자 마스터들은 현역 가수들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이라며 연이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1447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홍성유는 무대 직후에는 다소 박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선곡의 매력이 충분히 살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았죠. 그러나 마스터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곡과 전혀 다른 해석을 시도한 점, 작은 음의 흐름까지 정교하게 다루는 능력이 인정받으며 결국 1448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공개되자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엇갈렸음에도 전문가 평가에서는 뛰어난 음악적 해석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번 준결승 라운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실력과 감정, 해석과 무대 구성, 그리고 마스터들의 평가 기준이 복잡하게 얽히며 순위는 계속 요동쳤고, 그 속에서 시청자들은 점수가 발표될 때마다 놀라움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이 다음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라운드 중반부로 들어서면서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개성이 극명하게 갈리고 무대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시청자들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상위권과 중위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점수 발표 때마다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서양의 강렬한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엘리아가 보여준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의외의 안정감을 남겼습니다.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곡의 전체 흐름을 지켜낸 모습은 시청자와 동료 참가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엘리아의 점수인 1411점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무대에 대한 책임감과 집중력까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중위권 경쟁을 단숨에 견고하게 만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구의 무대는 전혀 다른 갈래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라드 중심의 창법을 고집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경연 무대에서 요구되는 해석의 깊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분명 콘서트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을 퍼포먼스였을지 모르나 경연이라는 맥락에서는 다소 단조롭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점수는 저구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었고, 이는 곧 준결승 경쟁에서 탈락권과의 거리가 매우 좁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흐름에서 첫 번째 큰 변수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이어받은 길려원은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밸런스를 유지한 보컬과 특유의 꺾기 기술은 마스터들의 극찬을 이끌어냈고,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표현력에서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447점이라는 고득점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실한 실력의 증거였고 많은 이들이 우승 후보로 길려원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국민 투표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등장한 홍성유는 무대 직후에는 다소 아쉬운 반응을 얻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청자들은 힘이 빠진 무대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유려한 해석과 섬세한 라인 조절이 돋보이는 무대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448점이라는 점수가 발표되며 현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청자 반응과 전문가 평점이 극명하게 갈린 대표적인 사례였고 이러한 온도차는 이후 논란의 단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반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은 뚜렷한 기준 없이 매 순간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 이상의 점수로 상위권을 위협했고 누군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여겨졌던 위치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이번 준결승은 기존 시즌과 완전히 다른 불확실성을 이제 무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참가자들의 감정과 기량, 그리고 마스터들의 평가 기준이 더 강하게 충돌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됩니다. 준결승 후반부로 향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참가자들이 예상 밖의 점수로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 흐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반부까지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몇몇 참가자들이 후반 무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전체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한 반전을 만든 인물은 이소나였습니다. 무대 전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 이소나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시청자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또 감성읍소가 아니냐고 냉소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논점은 무대에 올라선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스타일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며 마스터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4명이 100점을 줄 정도의 섬세한 구성과 후반부의 폭발적인 표현력은 1443점이라는 고득점으로 연결되며 그녀의 가능성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허찬미는 이번 준결승에서 가장 큰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퍼포먼스를 많이 활용한다는 이유로 밀어주기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퍼포먼스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승부를 본 그녀는 예상치 못한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유의 음색과 강약 조절, 그리고 무대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 사이에서도 노래 실력이 이렇게 좋았느냐는 놀라움과 찬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마스터들 또한 정통 트롯의 감각이 생각보다 뚜렷하다며 연이어 극찬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점수 발표였습니다. 1500점 만점 중 1498점이라는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온 순간 현장은 경악에 가까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한 번의 고득점이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이었으며 허찬미를 단숨에 1위 후보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온라인에서도 극찬과 논란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은 김사나였습니다. 이전 라운드에서 탈락권에 몰렸던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감정을 한음 한음에 담아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몰입도를 만들어냈고 마스터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1492점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동안 노력과 발전을 증명하는 결과였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 점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김사나는 이번 준결승에서 가장 극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며 강력한 생존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후반부가 진행될수록 점수는 갈수록 요동쳤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마지막 승부를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누군가는 오랜 시간 다져온 기본기로 무대를 채워내며 준결승은 점점 더 뜨거운 긴장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등장하게 될 또 다른 참가자의 점수와 순위는 시청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가장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무대가 이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논란의 중심에 오르게 된 인물은 바로 유미였습니다. 원래 보컬 실력 자체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 창법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정통 트롯의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무대 직후 시청자들은 다소 애매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고득점인 1469점이 발표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1300점대도 가능하다고 보았던 만큼 점수는 시청자들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며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유미가 마스터 점수에서 3위에 오르며 사실상 마스터들이 유미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탈락 위기에서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한 이 극적인 변동은 곧장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대 완성도를 높게 평가한 이들도 있었지만 정통 트롯의 색채가 옅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마스터 점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 점수는 이후 국민 판정단 점수와 합쳐졌을 때 더욱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뒤이어 등장한 염유리는 안정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고 윤태화 역시 이번 시즌에서 가장 완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감정선이 잘 살아있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윤태화의 점수는 1312점으로 발표되면서 중위권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미 무대 자체보다 점수의 흐름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잘했느냐보다 누가 왜 특정 점수를 받았느냐가 더 큰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최윤과 정일린 등 하위권 참가자들의 점수가 공개되자 전체 흐름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특히 최윤이 탈락권으로 떨어지고 정혜린과 장혜리까지 연달아 무너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청자들의 집중은 한 가지 질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유미의 순위 상승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판정단 점수에서 무려 198점을 받은 유미가 12위에서 8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7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방송 화면과는 달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 판정단의 평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유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12위에서 순식간에 상위권으로 도약한 이 흐름은 점수 구조 자체의 공정성을 다시 따져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터 점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참가자를 띄우기 위한 구조가 아니냐는 냉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최종 탈락자 발표에서 찾아왔습니다. 저구, 김사나, 이소나 3명 중 탈락자는 적으로 결정되었고 이 역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유미 역시 탈락 후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떨어진 결과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이소나가 특유의 감정 표현과 고득점을 유지했음에도 순위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체 점수 구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흔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라운드의 상위권은 허찬미, 홍성윤, 길려원, 윤서양, 윤태화 순으로 정리되었으며 김사나는 극적인 생존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순위표가 공개되는 순간 시청자들이 집중한 것은 누가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왜 유미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 라운드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더 큰 논쟁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논란이 어떤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산이 작동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번 준결승에서 가장 강력한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점수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였고, 특히 마스터 점수와 국민대표단 점수의 비중이 불러오는 불균형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며 누가 잘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 왜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특정 참가자들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대표단 점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위권 참가자들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받았고 이 흐름은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문제는 중위권과 하위권의 점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순위권 밖이라고 여겼던 인물들이 국민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거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현장 분위기와 방송 화면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상위권과 하위권을 뒤집을 만큼 큰 폭으로 드러나자 시청자들은 점점 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준 장면은 유미가 받은 198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준결승 흐름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스터 점수로 이미 상위권에 근접했던 유미는 국민대표단 점수까지 크게 받으며 단숨에 7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유미만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는가? 과연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무대였는가? 그리고 마스터 점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가? 이 질문들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실력을 보여왔던 일부 참가자들은 국민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오히려 순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소나가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순위가 떨어진 이유를 두고 많은 이들은 선곡의 변화나 해석 방식의 차이보다 점수 구조의 문제를 더 크게 지적했습니다. 국민 점수가 낮으면 마스터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상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특정 참가자는 마스터 점수 하나만으로도 경연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마스터 점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마스터 점수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로 인해 한 번의 고득점이 참가자의 전체 위치를 크게 뒤바꾸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고 싶었다면 국민 대표단 점수의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마스터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점수 편차를 일관성 있게 유지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준결승을 관통한 가장 큰 문제는 점수 구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참가자들은 일관된 평가 속에서 자연스럽게 순위 변화가 발생한 반면 또 다른 참가자들은 단 한 번의 점수로 모든 흐름을 뒤집으며 극적인 전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게 증폭되었고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과연 객관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논란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이번 시즌에서 왜 유독 이러한 점수 구조가 큰 논쟁을 불러왔는지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느꼈던 불신과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준결승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점수 논란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경연이 대중성보다 서사와 화제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결국 참가자 개개인의 실력 평가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처럼 점수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특정 참가자에게만 극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연출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터 점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구조에서는 무대의 예술성과 실력보다 마스터의 평가 기준이 전체 판도를 좌우합니다. 반면 국민 대표단 점수는 체감과 반응을 빠르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의 평가가 과도하게 쏠리면 참가자 간 격차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특히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번 시즌 내내 지적되어 온 밀어주기 논란이 준결승에서 가장 크게 표면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유난히 높은 점수를 꾸준히 받아온 반면 또 다른 참가자들은 실력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아 흐름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감정과 마스터들이 내리는 점수의 간극이 너무 크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결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구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가자들의 개별 서사나 이미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도 커졌습니다. 경연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서사와 감정선이 과도하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력 평가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이는 대중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준결승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바로 참가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무대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무대도 있었고, 기술력을 완벽히 증명한 무대도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성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경연을 지켜보는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답해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남은 결승전과 그 이후의 시즌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준결승은 단순한 결과 발표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경고음과도 같았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시청자들은 더 명확한 기준과 설득력 있는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프로그램이 진정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준결승은 한 시즌의 과정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무대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다른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무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최종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모든 시선은 결승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